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짠! 빅토리 영어의 비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마, 어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마를 좀 어법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해만 한다면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오늘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그럼 우선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 또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should have pp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expression 표현에서 배웠을 거야. 기억하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조동사를 이용한 조동사 have pp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기말고사를 같이 선생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다른 거는 문제풀이는 무조건 예습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핵심 개념, 뭐 표현이나 아니면 어휘나 이렇게 어법이나 이렇게 핵심 표현들은요, 다 꼭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5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으니까 꼭 수업을 하고 나서 한 번만 쭉 훑어보는 버릇 꼭 가져주시길 바래요. 우리 머리는 인간의 뇌는 게 망각의 동물이래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하는데, 그래서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 한 번 보고 나서 또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딱 5분만 리뷰하는 습관들 꼭 반복 학습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자.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말고 먼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여기 먼저 보면요. 의문문 먼저 생각할게요. 의문문. 뭐가 의문문이냐? 바로 너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 너 언제 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 의문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의문문이라는 거 이거 왜 썼을까? 그치? 의문문이라는 건 바로 물어보는 건데, 이 물어볼 때의 어순, 즉 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바로 의문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냐? 이름이 뭐예요? 그쵸?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하잖아. What 의문사, is 동사, your name 주어. 즉 What is your name? 의문사, 동사, 주어가 일반적인 의문문의 어순, 즉 글의 순서야. 그러면 이런 의문문을, 이렇게 일반적인 의문문을, 이렇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일반적인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삽입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말로 먼저 해볼게요. 나는 몰라요. 너의 이름이 뭔지 몰라. 오늘 처음 본 거야. 나 몰라. 나 네 이름 뭔지 몰라. 라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몰라요. 너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너의 이름이 뭐니? 라는 이 의문문을 나는 몰라요. 라는 I don't know. 라는 이 문장에 삽입할 때, 이렇게 삽입할 때 쓰는 의문문을 바로 뭐라 그러냐? 바로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 그럼 간접 의문문에서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두 개 자리가 바뀌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되니? 어순이 의주동이요 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로. 그래서 보면 지금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쓰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형태는 바로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문사, 주어, 동사, 즉 의주동으로 어순이 진행이 된다. 그럼 예문 보면 이 문장이야. Where is he living? 그는 어디 살아요? 의동주 보이시죠? 이 문장을 다른 문장, 즉 너 알아?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 라고 할 때 Do you know? 라는 문장에 이 의문문을 삽입할 거예요. 그럼 Do you know? 간 다음에요. 뒤에 문장을 어떻게 한다? 아까 의문사, 주어, 동사 자리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Where he is living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의주동이다. 요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How much? 너 얼마 가지고 있니? How much do you have? 그쵸? How much라고 하잖아. 그쵸? 그럴 때 또 이거 얼마나 길어?
그 다음에 또 how far 얼마나 멀어. 그 다음에 which color 어떤 색깔을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할 때 이럴 때는 의문사가 하나 즉 how만 의문사가 아니라 how much, how long, how far 또는 how color, which color 여기까지가 다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사는 여기까지가 같이 의문사 취급한다. 이것까지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뭐라 그럽니까? How old are you?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의문사는 바로 여기까지가 의문사입니다. 그럼 나는 몰라요. 너가 몇 살인지 I don't know how old you are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하나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의주동으로 가는데 의문사가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볼 때 있잖아. 너 왔어? 그쵸? 그러면 너 왔어? 너 여기 왔니? 아니면 전화해서 야 너 여기 왔어? 그럴 때 선생님 의문사 있었어? 없었죠? 그쵸? Did you come here? 이렇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그쵸? 그럴 때 이럴 때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지금처럼 보자. 한번 보면요. 보자. 예문을 한번 보면 간단해요. 여기 예문 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이거 유념하세요. 가운데 이걸 써요. if나 whether를 써주고 주동. 즉 뭘 지금 하나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의문사 하나 만들어준다는 얘기네.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무슨 뜻?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해석을 해볼게. tell me, 말해주세요. 그는 여기 산다. 그러면 그는 여기 산다? 그럼 이거죠. 나는 그가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그쵸? 그가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여긴 지금 의문문은 아니네. 이게 원래 의문문으로 바뀌어도 괜찮죠. 그러면 is he living her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 is he living here? 그 여기 살아? 이거죠. 그때 그가 여기, 그러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가 여기 살아? 이상하죠. 그러면 그가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나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문사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즉 if나 whether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if, whether 뒤에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ell me if he is living here, whether he is living here. 끝. 괜찮죠? 됐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hould have pp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should have pp. should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거 있죠. should는 무슨 뜻이야? should는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는 조동사예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조동사인데요. should have pp는 완전 달라진다 그랬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pp는 그쵸? should have pp는 무슨 뜻?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하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후회나 유감.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익스프레션에서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고3 때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할걸. 수능 보고 나서 항상 후회하거든. I should have studied more 이러거든요. should have pp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바꿔줘도 괜찮냐? I regret. regret이 뭐야? regret? 바로 후회하다거든요. 그럼 내가 뭐뭐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 It is a pity. It's a pity. pity는 정말 유감스러운. 유감이란 뜻이. 원래 pity는 유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뭐해서 유감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 내가 지도를 샀어야 했는데. 사다가 아니구나. brought니까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지도를 안 가져와서 뭔가 일을 못했나 봐. 그래서 I should have brought a map. 내가 지도를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못 가져온 거죠. 내가 지도 가져오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I regret, I didn't, 그쵸? I didn't bring, 그쵸? 과거에 못 가져온 거니까 I didn't bring 이라는 didn't라는 과거형의 동사로 가고요. It's a pity, 유감입니다. I didn't bring a map. 내가 지도를 가져오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should have pp에서 should 뒤에 nam만 붙여주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should have pp 뒤에 nam만 붙여주면 무슨 뜻?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 그쵸? 내가 축구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니면 내가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I should not have played the computer game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예문 보면 I should have saved some money. 내가 돈 좀
아꼈어야 했는데 못 아꼈다는 거고요. I shouldn't have wasted my time.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should have pp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나서 should have pp가 딱 나오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뭐뭐 해야만 한다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꼭 염두해 주세요. should 뒤에 have가 들어갔나 잘 보시면 돼요. 됐다. 그리고 그 밖에 조동사 have pp라고 돼 있는데요. 요것 좀 잘 보자. 무슨 말이냐? 먼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 조동사 요거 선생님이 요렇게 돼 있는 것부터 먼저 보세요. 요거. 즉 may는 원래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배웠죠. 이건 그냥 정말 중학교 1학년 조동사잖아.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must는 선생님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요. 맞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anno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should have pp랑은 약간 별개야. should have pp는 약간 별개야. 별개인데 may에서 may have pp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이 may, 즉 현재형에서 과거형의 뜻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즉 may는 현재형에 쓰는 조동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may have pp는 과거형에 쓰는 조동사 표현이라는 거죠. 선생님, may의 과거형은 might인데요? 아니요. may나 might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may의 과거형은 might have pp 또는 may have pp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쓰면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문장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may나 may have pp, 그렇죠? 이 동사 뭐가 나오고 may have pp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나온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앞문장이, 즉 문장의 의미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만 찾아주면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라면 뒤에 게 정답이고 현재라면 앞에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뜻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인 과거형,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똑같이 과거형에 쓰이는 거고요.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그쵸? cannot have pp. 이게 끝이에요. 그쵸? 아까 should have pp는 약간 예외적인 표현이었고요. 이거는 원래 조동사에서 과거형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조동사 have pp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요. She may have forgotten. 그는 그의 생일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May have forgotten. 과거형이네요. 그녀는요, 그의 생일을 잊어버렸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녀의 생일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다. 잊어버렸었을 리가 없다. 다 과거형인데 똑같지만 조동사가 달라지면서 이미 달라지는 거 한번 해보라고 예문으로 넣어봤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배웠던 거 보이시죠? 그쵸? 간접 의문문과 조동사 have pp 있는 요 두 가지 표현. 그쵸? should have pp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 두 가지 표현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풀이 한번 보세요. 그쵸? 문제풀이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 바로 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풀고 들어오세요.